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앞으로 소상공인은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걸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대대손손 똑같이 사업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뭔가를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해야 되는 방향이 무선 결제나 온라인 배달, 그 다음에 VR을 이용한 이 가상현실 도입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가 바로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생업 현장, 우리 매장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 온라인 주문 결제 배송이 가능해진대요. 그래서 동네 시장에 상품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시스템을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합 단말기로 간편하게 결제. 복합 단말기는 뭐예요? 카드도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그 핀테크 결제 수단들이 또 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로페이 같은 거 요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로페이에 대한 결제도 가능한 단말기를 복합 단말기라고 하는데 그런 복합 단말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이제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몰에 이제 입점하는 걸 지원을 하겠다 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음식 카페, 동네 슈퍼, 옷가게 등들도 스마트해진대요. 그래서 스마트 오더나 그 다음에 음식 카페에 키오스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요. 그게 이제 스마트 점포 이제 시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지원 사업에 평가를 좀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가보면은 전통시장 단위로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스마트 기술 기기들은 뭐 몇십만 원부터 비싼 거 같은 경우는 뭐 850만 원, 1000만 원짜리까지 지원을 해요. 물론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자부담도 뭐 어지간하면 지자체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스마트 오더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동네 슈퍼, 옷가게 등들이 이제 스마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는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 기기를 이제 스마트 미러를 이제 쓰고요. 근데 음식점은 이제 스마트 오더나 DID 같은 거를 좀 쓰고요.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각각 본인들의 업종에 맞는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가 좀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내년 예산은 또 대폭 또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 작업장이 안전해진대요. 그래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정은 저기 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허가들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도 성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완화가 되고 인간이 함께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이나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공정거래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분야에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이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시대는 당연히 온라인 디지털 기술들 같은 이런 비대면 방식의 이런 그 구매 패턴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에서는 이 오토 서비스의 확대 지원에 편승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상점은 10만 개를 만든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12만 9천 개 정도를 이제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장, 그 다음에 상점가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들을 적용시키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나 디지털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겠다고 하고요. 3천억 원의 디지털 정책자금, 그 다음에 스마트 장비에 한 1천억 원, 기술 보유기업에 2천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을 하는 등 일반 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토서비스 지원을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하는데 모집 대상은 오토서비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이제 10,000개사를 지원을 지금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지원이 되나 봤더니 이제 모바일 홍보, 그 다음에 마케팅 리플렛 제작, 그 다음에 컨설팅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고요. 배달 대행비,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이용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거나, 그 다음에 그 민간 오토 플랫폼 기업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오토 서비스 지원을 보니 전통시장은 이미 이제 오토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종 오토 서비스 전환이 돼도 내가 마음이 급할 건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이미 전환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지금 오토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난 오토 서비스가 뭐야? 오토 서비스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오토 서비스 전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사업의 모양도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토 서비스 지원을 해서 투자를 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이제 온통 대전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품이 한 3,000개 정도가 입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대전몰에서는 온라인 결제 및 캐시백을 지원하고 온라인 온통 대전 그 카드 있죠? 그걸 잘 쓸 수 있게끔 거기에서 또 연동도 되어 있고요. 경품 추천이나 할인 식품 제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면서 사업자인 여러분들은 이런 온통대전몰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통대전몰에 입점을 하루라도 빨리 입점하셔가지고 오토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는 요즘 이제 발빠른 스마트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오토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오토 서비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 스타일 윈도우하고 브릿지 같은 이런 그 온라인 오픈마켓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입점을 시켜가지고 우리 제품 한두 가지라도 한번 팔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상품의 옷을 우리가 팔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사진빨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옷들은 이렇게 네이버 스타일 윈도우나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하고 계시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그런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 지금 가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플랫폼뿐만 아니라 식당 테이블 예약하는 또 이 오토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식당 테이블을 예약하는 그런 플랫폼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인과 네이버 예약이라는 게 식당 테이블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로 뭐 예약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 이런 어플로 다 지원을 하죠. 그래서 포인과 네이버 예약이라는 거에서 식당 테이블 예약 지원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선주문과 공간 대여, 그 다음에 베이커리 배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문하는 거는 플랫폼이 오더라고 하는 플랫폼이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베이커리 배달은 배민 프레시라고 하는 데서 베이커리만
전문적으로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빵이나 뭐 케이크 같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빵이나 케이크를 한다 그러면 배민프레시에 입점을 하면 배민프레시 같은 경우는 상자 그 아이스박스 같은 상자를 따로 해서 배달을 하죠. 그래서 배민프레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컷앤컬이라고 하는 플랫폼하고 카카오 헤어샵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입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도 이런 카카오 헤어샵이나 컷앤컬에서 하고 뭐 그다음에 마일리지 누적 이런 것들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카카오 헤어샵은 그 헤어짱이라고 하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헤어짱이 원래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직원도 많이 없었던 그런 이제 그 미용실 전문 CRM 고객 관리 프로그램 회사인데 뭐 어느 순간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헤어짱의 그 팀장님 그때는 뭐 본부장인가 팀장이었는데 알고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 직원이 됐어요. 인수를 하면서 사장님은 지분을 거의 혼자 다 가지고 계셨는데 꽤 많은 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분야에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 카카오가 조금 그 규제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이런 분야는 아마 이제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거나 이런 오토 부분이 카카오가 철수하더라도 어떤 업체라도 이 오토 부분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종에 따라서 충분히 이 오토 서비스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이고 상점가에 있고 내지는 전통시장에 있다고 하면 내가 나에 맞는 업종에 이 플랫폼들이 뭐가 있나를 잘 보시고 그 플랫폼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오토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쉽게 이제 전통시장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대전상인연합회에서 많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장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온통대전몰에서 입점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온통대전몰에 입점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대전몰에 입점하면 바로 오토 서비스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우체국 쇼핑이라고 이제 하는 데서 지금 이제 그 쇼핑몰에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 제품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전상인연합회 회장님이나 이광로 본부장님이 같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대전, 충남, 세종 뭐 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 이광로 본부장님 이제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지역의 어떤 제품들 특산품들 이런 것들을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이제 판로 확대를 이제 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쇼핑에 입점되는 상품이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오토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동네시장 장보기 우리 프로그램 16개 중에 동네시장 장보기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 뭐 좀 자세한 거는 이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네시장 장보기도 마찬가지로 오토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많은 시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꼭 이 동네시장 장보기에 좀 입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주문하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하고 경쟁을 계속 하기 있기 때문에 카카오 주문하기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가 엄청 많습니다. 820만 명이나 가입돼 있으니까 우리 제품을 오토 서비스 판매하기에는 좀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세하게 동네 시장 장보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업 커리큘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동네 시장 장보기를 직접 한번 한 사례를 여기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동네 시장 장보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 동네 시장이라는 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검색을 우리 동네 시장 장보기 뭐 이렇게 했더니 검색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네 시장 장보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좀 해야 되고요. 네이버 쇼핑 첫 화면에 요 이미지가 뜹니다. 그래서 동네 시장 정보기에 이제 혜택,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용품을 쓴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동네 시장 정보기에 대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검색을 쭉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대전 제가 서구에 사는데 서구에 이제 판매 가능한 제품들이 그 지역 GPS를 연결해 가지고 내 주변을 이제 검색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IP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역 검색을 하죠. 그래서 서구 지역을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놔서 제가 하나를 사보려고 검색을 해서 샀더니 우리 동네는 배달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이런 불편함이 있겠다. 우리가 동네 시장 정보기가 네이버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전부 다 본인 동네 주변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이제 먹고 싶은데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어, 다시는 이 동네 시장 정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동네 시장 정보기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대전시의 지도를 놓고 볼 때 배달이 안 되는 범위가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배달 외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네시장 장보기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구에서 주문을 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이 안 되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동네 시장 장보기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띵 하고 팝업 창이 떴죠. 그래서 설정하신 주소는 배송 불가 지역입니다. 다른 배송 지역을 설정해 주세요. 지금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배송 지역을 설정하면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배송 지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죠? 그 전통 시장에서 가입을 해서 우리 집까지 배송될 수 있게끔 이 배송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 다른 지역으로 설정해서 그럼 어떻게 받는지 알죠? 다른 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 지역까지 받으려면 당연히 택배비를 많이 들여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불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 시장 장보기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 7월 말에 28개 시장인데 2012년 7월 그러니까 한 4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66개 시장으로 확대가 됐어요. 거래액도 2019년 기준에 1년 전에 비하니까 한 29배 정도가 거래액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서고 카카오가 나섰는데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다른 데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불편함을 시장에다가 얘기도 하겠지만 네이버에도 고객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우리 동네 배달하게끔 만들지 배달이 안 돼가지고 괜히 시간만 쓰게 만드냐. 막 네이버에도 뭐라고 하고 카카오도 뭐라고 하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O2O 시장으로 어때 빠르게 점포들도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늦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는 열차에 지금 올라탈 타이밍인데 그 열차는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타려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네 시장 정보기는 상인의 차원에서 꼭 참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제품들 보면은 동네 시장 장보기의 제품이 뭐 특출나게 포장이 잘 돼 있고 뭐 상품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을
이제 배달할 수 있게끔만 그 포장의 어떤 형태를 잘 유지시켜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참여 가능한 거고요. 우리 가서 얘기를 해보면 사장님 그 얘기 하셔요. 바빠 죽겠는데 뭐 그거 인터넷으로 뭐 왔나 보고 그거 포장해서 보내는 게 번거롭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바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바쁜 거지. 응? 바빠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 이쪽으로 변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꼭 준비하셔라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오토 서비스를 직접 이제 활용을 좀 하시고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막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경쟁하면 뭐 어때요? 우리는 조금 좋은 면이 있죠. 그래서 뭐 혜택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한 뭐 독점 기업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경쟁 기업이 나와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되면 더 그게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시장 정보기는 네이버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주문하기라고 있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들어오는데 카카오에서는 타겟을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놓고 봤기 때문에 50개 프랜차이즈가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만 5천여 개의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입점을 했고요. 회원 수로는 이제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650만 명에서 11월 말 기준으로 8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아주 지금 그 도전적으로 네이버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빠르게 그 오토 시장 경쟁에 경쟁자로 출연이 돼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오토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매진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지나가고 있네, 빠르게 변하고 있네, 난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나 또 대전상인연합회나 또 뭐 전통시장의 각각의 상인회가 힘을 합쳐서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서비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플랫폼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강의가 여러분들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열차에 빨리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